아직까지는 그래도 사람들이 미국 그 연준, 달러 뭐 이런 거에 그래도 어느 정도 신뢰를 보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신뢰가 점점 더 떨어지는 거는 피할 수 없는 현상이죠. 제 말이 지금 다 틀렸고 진짜 경기 침체가 심하게 와가지고 미국 시장이 박살난다 할 수가 있거든요. 그때는 그러면은 연준이 금리 다시 0으로 내릴 거거든요. 그러겠죠. 그럼 그때는 채권이 엄청 폭등할 것이고 플러스 그때 그 달러 가치도 올라가기 때문에 그때는 미국 국채가 엄청난 위너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제 그 확률도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저는 채권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좀 정리를 하면은 네. 코인, 네. 뭐 미국 주식, 한국 주식 다 좋네요. 네, 저는 사실 다 좋다고 봐요 지금. 다 좋아요 지금. 네. 그래서 11월에 들어가면 다 좋네.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뭐 금 같은 경우도 최근에 계속 역대 최고가 갱신을 하고 금 있고. 지금 엄청나거든요 가격대. 지금 네. 12만 원 넘었거든요. 네, 그게 그 지금 이제 달러로 이제 2,700불 정도 이제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게 근데 최근 5년 동안에 한 100% 정도 올랐어요. 근데 사실 최근 5년 동안에 100%안 오른 자산이 사실 별로 없기도 하고 보통 이 원자재 슈퍼 사이클 시작하면 이게 보통 10년 정도, 15년 정도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이렇게 슬슬 오르다가 마지막에 확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금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그 금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중앙은행들 수요가 엄청 많아요. 많이 사고 있거든요, 지금. 그리고 이제 은은 이제 중앙은행이 아니라 이제 주로 산업 쪽에서 좀 많이 사고 있죠. 네. 뭐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소위 첨단 산업에 은이 좀 많이 필요한데 그 금, 은 둘 다 확실히 최근 몇 년 동안에 수요가 공급을 능가했습니다. 확실히 금보다는 은이 좀 덜 올랐더라고요. 원래 그래도 좀 비율 있잖아요. 비율, 네, 금은 그냥- 레이쇼. 네. 그게 뭐 85대1인가 그런데 지금. 네, 근데 뭐 그냥 아직은 그냥 보통 정도, 약간 네, 막 그죠. 비슷비슷한 네. 정도. 네. 그래서 아직 은 투자를 한다 뭐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최근에. 네, 왜냐면 보통은 원자재 슈퍼 사이클이 오면은 금보다는 은이 좀 더 많이 오르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차이 뭐 이렇게 보면 되죠. 아 그러면은 지금 네. 이제 작가님 얘기 들어보면 뭐 다 좋단 말이에요. 네, 뭐 거의 다 좋고. 아 그러면은 네, 그러니까 도대체 싫은 게 별로 안 보여요. 싫은 다 게 별로. 올라가면 돈은 네. 어디서 오냐 이거. 돈은 어디서 와요? 이게 재밌는 게 그 올라가면 돈이 또 어디서 오게 돼 있습니다. 실제로 중앙은행들이 사실 돈을 지금 많이 찍어내고 있고 다시 통화량이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은 통화량이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아, 네. 그리고 이제 금리도 인하되고 이제 좀 경제도 좀 살려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인플레도 어느 정도 잡힌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돈을 풀 시기가 왔다.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제가 중국에 갔다 왔는데 네. 거기 진짜 경기가 취하기도 말이잖아요. 어때요? 그러니까 가보면은 이제 우리가 상상하는 중국은 사람들이 드립도 많고 차가 드립도 많고 미세먼지가 엄청 많아야 되잖아요. 네. 드립도 없었어요. 아. 공원에 딱 가보니까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래서 응? 해가지고 10분 만에 입국 통과하고 가는데 근데 진짜 사회 인프라는 정말 멋있고 화려하거든요. 이제 중국의 진짜 북경에 저기 어디 지방만 가도 강남보다 나아요 솔직히 그 인프라가. 네. 그래서 진짜 화려하고 좋은데 사람이 없어. 차도 없고. 네. 네. 그리고 이제 좋은 동네 오피스에 가봐도 통통 다 비어 있고요. 네. 왜냐면 이제 63빌딩 레벨의 건물들이 몇백 채가 서 있어요 거기. 네. 근데 그게 다 렌트가 될 수가 없잖아요 이게. 그렇죠. 계속 만들고 있어요 건물을. 또 만들고. 네. 그럼 거기 뭐 현지인 분들하고도 얘기 좀 해보셨어요? 네, 제 친구가 20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왜 이렇게 안 좋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과잉 공급이죠. 과잉 너무 공급. 공급 그러니까 많이 과잉 공급 플러스 이제 거기 지금 시진핑이 하는 무슨 뭐 공동 부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게 결국은 이제 친절하게 기업에 가가지고 이제 기부를 하세요. 아. 안 하면은 너 알지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기부를 하면은 이제 채용할 의욕이 많이 지금 없기 때문에 그 청년 실업이 지금 거기 이제 어마어마해요. 진짜 뭐 그 인류대학 공대 나와도 취업이 지금 안 되고 있고 스타트업들은 이제 거의 다 사라진 상태이고 그리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중국에는 그 도시에 시민권 비슷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없으면은 와서 일을 할 수가 있는데 그 각종 복지를 누릴 수가 없고 예를 들면은 내 애를 학교에 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서울에 와서 일을 하는데 네네네네. 서울 시민권이 없으면은 내 애를 저기 어디 뭐 전라도나 충청도에 있는 그 학교에 보내야 돼요. 네네. 근데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그 시민권을 어떻게 얻느냐? 집을 사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래요. 그래서 집을 이제 샀는데 지금 그 집값이 30-40% 떨어졌으니까 내 전 에퀴티가 다 사라졌을 거아니에요 거기 지금. 그래서 난리래요 그것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소위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안 되면은 지금 정권이 위협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요번에 진짜 대대적으로 돈을 푸는 거죠. 사실 그래서 지금 미국도 다시 금리 내리고 있고 한국도 내리고 있고 그 중국도 뭐 이런저런 정책상 돈 팍 풀고 있고 하기 때문에 돈은 다 시장에 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네, 이렇게 네. 번 돈들이 또 막 이제 흩뿌려져서 그렇죠. 이게 가는 어딘가 다 거죠. 이게 퍼지는 거죠 이게. 네, 그죠.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지금 자산 시장은 되게 괜찮다. 여러모로 앞으로 미래가. 저는 지금 나쁜 게 딱히 보이지는 않아요. 네, 네. 그러면은 네. 일반인 분들이 이제 보시는 거니까 네. 뭐 그 중에서도 그럼 다 좋다고 얘기하셨지만 네. 그래도 뭔가 좀 우선순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보통은 그래도 통상적으로 이렇게 시장이 다 잘 나가면은 코인 수익률이
수익률이 제일 높겠죠 아무래도. 코인이 아무래도 예. 수익률은 제일 좋을 수 있다. 그렇죠. 근데 그거를 아닐 거에 대비해 가지고 저도 요번에 그냥 다 합니다. 이제 한국 주식, 저기 뭐 미국 주식, 중국, 일본, 인도 주식, 채권도 하고 금도 하고 코인도 하고 그냥 다 할 겁니다. 저는. 그러면 그냥 일괄적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n분의 1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래도 조금 비중을 조금 더 두시려고 하는 데가 있는 건가요? 금융자산은 지금 제가 주식 50, 그 채권 25, 금 25 이렇게 할 거고요. 그 50%는 그 이제 50% 주식은 20 한국, 20 미국, 그리고 나머지 10은 그 나머지 세 나라에 투자할 거고, 코인 투자도 지금 그 금융 투자 비슷한 정도 수준. 아 그거는 좀 작다. 그거는 좀 작게. 네, 네. 아, 그런 식으로 예. 크게 이제 금융자산, 이제 코인 이렇게 하고 네. 그 안에서는 이제 좀 아까 말씀하신 n분의 1을 한다. 채권도 계속 하세요? 채권도 이제 그 금리 인하기에는 사실 이제 오르는 것이 정석이고 대부분 그래 왔고요. 네. 근데 요즘 이제 저한테 어떤 분들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는 근데 이제 그 예를 들어 미국 10년이나 30년 차 금리는 이미 그거를 많이 반영했기 때문에 너무 선반영했다. 네, 그렇죠. 그게 큰 수익이 날 수 있겠냐라고 하는데 근데 그 채권이라는 게 또 근데 또 하나의 역할을 하는 게 이게 제 말이 지금 다 틀렸고 진짜 경기 침체가 심하게 와가지고 미국 시장이 박살난다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때는 그러면은 연준이 금리 다시 0으로 내릴 거거든요. 그러겠죠. 그럼 그때는 채권이 엄청 폭등할 것이고 플러스 그때 그 달러 가치도 올라가기 때문에 그때는 미국 국채가 엄청난 위너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제 그 확률도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저는 채권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금은 이제 뭐 원자재 사이클 지금 이게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간다고 보고 이제 그죠. 사신 거고 네. 혹시나 또 모를 또 미국의 위기가 왔을 때 금이 또 이제 효자 노릇을 할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미국 국채도 그 역할을 할 거고요. 네. 그래서 그 사실 이제 저는 제가 이 주장은 지금 많은 걸 하고 있는데 제가 100% 맞을 거라고 저는 생각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 틀릴 걸 다 대비해 가지고 그 미국 채권도 하고 있는 거죠. 한국 채권도 좀 하고. 네. 네. 그렇지만 이제 경제가 좋고 뭐 상황이 맞는다고 하더라도 채권과 금은 그래도 상승할 여력이 좀 있기 때문에 아, 그렇죠. 이제 네. 설사 제가 맞는 시대가 다 맞는다 하더라도 채권은 저를 크게 실망시킬 것 같지 않아요. 나쁘진 않으니까 네. 상황상. 물론 코인보다 수익이 낮겠지만 뭐 그래도 뭐 그걸로 뭐 큰 돈을 제가 잃을 것 같지 않아요. 그걸로. 네. 그러니까 이런 그게 하는 거죠. 식으로 네. 이게 자산 배분을 잘 해놓는 게 그러니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게 뭐 네, 이제 그쵸. 최고의 뭐 돈을 버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제가 이제 완전히 헛다리 잡을 가능성도 당연히 있거든요. 네. 25년 5월에 제가 다시 왔는데 아이고 지금 미국이 망했네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럴 저희 수도 돈이 있죠. 큰일 났네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채권이 이제 든든하죠 이제. 그러니까 든든하기보다는 수익이 아마 그때는 채권이 제일 높을 거예요. 그러겠죠. 미국 채권이. 네. 네. 그러니까 금리를 정말 5.25에서 0으로 낮춰버렸다. 네. 플러스 그 전부 얼마가 안주자산으로 올라가는 거지? 몰리고 네. 그 환율이 1,010원이 되었다 하면은 네. 그러면 이제 그 국채 2배, 3배 벌겠다. 2배 벌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환율까지 올라가면.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고려하신다는 거죠. 그죠. 어쨌든 최근에 기요사키 그 네. 강연도 갔다 오셨는데 예. 그분이 이제 항상 얘기하는 게 거의 네. 뭐 한 10년 된 것 같은데 예, 예. 미국은 붕괴한다잖아요. 네네네. 미국 달러 붕괴하고 자본주의 시장은 이게 영원할 수 없고 네. 결국에 이제 이건 한 번은 이제 망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동의도 하시고 아니면 그런 것도 좀 고려하고 계세요 투자에서? 제가 사실 이번 강연 가기 전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을 다시 한번 꺼내서 봤는데 그러니까 제 책이 2017년 버전이었어요. 그 20년 에디션 해가지고 네. 여기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지금 미국 국채는 벌써 20조 달러로 넘어섰으면 하는데 근데 지금 7년 지났는데 35조가 돼버렸어요. 그게.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케이 35조는 버틸 수 있다고 쳐봐요. 이게 기축통화 국가니까. 근데 그러면은 40조 버틸 수 있냐? 50조 버틸 수 있냐? 100조는 버틸 수 있냐? 저는 못 버티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100조면은 이자만 뭐 이제 그렇죠. 연 3, 4, 5조 달러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달러화가 사라진다보다는 이제 달러화의 가치가 많이 떨어져 가지고 사람들의 신뢰를 잃을 수는 있죠. 그거는 저는 필연적이라고 보기는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언제 그렇게 될 것인가 그것까지는 저도 모르죠. 왜냐면 이제 이 아저씨도 지금 이거를 벌써 20년 전부터 주장하고 계시는데 네. 아직까지는 그래도 사람들이 미국 그 연준 달러 뭐 이런 거에 그래도 어느 정도 신뢰를 보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신뢰가 점점 더 떨어지는 거는 피할 수 없는 현상이죠. 네. 그거를 막으려면은 지출을 좀 덜 해야죠. 지금 정부 지출이 너무 많으니까 기본적으로. 네. 근데 이게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류의 주장하시는 분들은 네. 이거는 그럴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이건 이미 이제 돌아가고 있는 이 바퀴를 멈추지 않는 한 네, 이거 그죠. 굴리려면 계속 돈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고. 그죠. 네. 그냥 계속 부채로 가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근데 그러다가는 아무리 기축통화 국가를 하더라도 신뢰를 잃게 되겠죠. 그게 근데 3년 후인지 10년 후인지 28년 후인지 그건 알 수 없죠. 네. 네.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대비를 할 수 있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사실 여기도 결국은 자산 배분밖에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그러면 기요사키 당신은 투자를 어떻게 하느냐. 그것도 얼추 밝혀주셨어요. 이분이 일단 그 12억 불 정도의 부채가 있으시고 그 대신에 10,000개 정도의 아파트가 있으시대요. 그러니까 네. 이제 부동산 실물 자산 하셨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나머지 돈들도 다 실물 자산. 그러니까 리튬 광산이라든지 아니면은 가축, 그러니까 소, 돼지 이런 거 갖고 계시고 네. 숲도 좀 갖고 계시고요. 네, 그리고 그 뭐 유정, 그러니까 이제 그 석유 나오는 그런 거 갖고 계시는데 저도 그게 그 어느 정도 괜찮다고 본 게 그 금은도 좀 갖고 계신 것 같고 이게 그분이 맞았다라고 하면 일단 그 정말 이득이고요. 왜냐면 실물 자산이 일단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분이 틀렸다 하더라도 그 실물 자산의 수익률이 그렇게 엄청 떨어지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었든 저렇게 되었든 이제 큰 피해는 피해 가시겠죠, 그분이.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어떤 금융 자산들의 어떤 붕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미국이 그쵸. 무너진다는 거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 경고하신 거는 미국은 결국 필연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럼 한국도 따를 거니까 조심하라 이런 말씀해 주셨죠. 우리도 네. 같이 작살난다.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 이런 상황에서는 현물밖에 없다. 네, 근데 그것도 이제 그분이 그걸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네. 그거를 이제 해외로 좀 분산시키는 게 매우 좋겠죠. 이게 이제 그 한 나라에 전 재산을 납두는 거는 좀 위험하죠. 그 나라의 위기가 터지면은 결국은 국가는 늘 국민의 자산을 몰수해 왔거든요. 지금까지는. 네. 그러니까 그걸 또 대비를 해야죠, 아무래도.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게 겁나서 사람들이 결국에 비트코인을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떤 네, 그 맞습니다.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어쨌든 외부에서 이거에 대해서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 나라가 정말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내가 딴 나라로 튀어야됐을 때 그거를 가져가기가 가장 훌륭한 자산이죠. 비트코인과 그 암호화폐들이. 네. 그러면 뭐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미국의 붕괴는 비트코인한테는 되게 유리할 수도 있겠네요. 뭐 어쨌든 국지적으로 나라들이 막 되게 막 같이 붕괴를 할 테니까 이제 비트코인의 수요가 늘어날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미국의 적대적인 국가들이 많아지면은 이제 그 비트코인은 어떻게 보면 그 중립적인 자산이잖아요. 금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에 빛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코인이 장기적으로 자산 배분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뭐 100% 비트코인 몰빵 이런 거는 당연히 아닌데, 근데 장기적으로 충분히 존재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네. 결국에 이제 뭐 이동성이나 휴대성 이런 게 사실 비할 바 없이 좋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정부든 누구든지 간에 내 거를 건드릴 방법이 없다. 뭐 저를 고문해가지고 티 뺏으면 되겠지만 그거는 사실 좀 그거를 너무 빅 스케일로 하기는 없잖아. 아무리 정부라도.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네. 의도로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이제 뭐 비트코인 뭐 맥시멀리스트라고 하나요? 뭐 그죠, 그냥 그죠. 모든 맥시멀리스트. 재산을 다 네네. 거기다 넣는 분들도 있고. 저는 네. 이제 그 정도 엑스트림하지는 않은데 저는 그들이 주장하는 이제 그 비트코인의 장기적 미래가 발달하는 거는 저도 동의합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 그냥 한 5에서 10% 자산의 5에서 10% 정도는 그냥 금이든 코인이든 뭔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게 그래도 좀 나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그렇죠. 그 정도는 이제 무리한 자산 배분도 아니고 5에서 10보다는 좀 더 큰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네. 그렇지만 한 4, 50% 넘어가는 건 좀 부담스럽다. 4, 50은 좀 많지 않을까요? 네. 그 중간 정도 어디에 그래서 합의점을 찾아야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작가님이 항상 이제 5에서 10월 뭐 이거 좀 조심하라고 얘기는 하셨지만 네. 사실 그거는 이제 어찌 보면 사람의 어떤 성향일 수도 있고 그럼 네. 나는 동의가 안 된다 이러실 수도 있는데 네. 실제로 이제 국내 주식에 5월에서 10월 딱 이렇게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 성과가 좀 좋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말 좀 지금. 듣지 그랬어요. 이거. 네. 맨날 말하고 맨날 맞는데. 그래서 그게 지금 되게 후회하시는 분들도 많을 네네. 것 같기도 하고 특히 예. 이제 코스닥 쪽 많이 뭐 안 좋고 하니까 그렇더라고요. 뭐 삼성전자도 안 좋고 네. 그래서 지금 되게 힘들어하실 분들 있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지금 손실 구간이신 분들 이런 네. 분들은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포기하지 말고 11월, 4월이 이제 아마 좋을 시작이니까 거니까 그냥 가지고 다시 벌면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종목이 맞나 그건 모르겠어요. 당신이 가진 그 종목이. 그럼 네. 이거를 정리를 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저평가된 것들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빠졌다고 해서 저평가가 저평가가 아니다. 되었든 아니면 진짜 모멘텀이 있든 둘 중에 하나는 뭐가 있어야겠죠. 그렇죠. 이제 사실 투자의 쌍벽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정말 내가 10년 투자라고 하면은 밸류에이션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근데 어차피 그 텀을 보고 투자는 안 하실 거 아니에요. 어차피 투자해봤자 한 달, 나 장기 투자했네 이런 게 보통이잖아요, 사실은. 네?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는 그거보다는 이제 모멘텀이 훨씬 더 네. 중요하겠죠. 이제 그 모멘텀이라는 게 가격 모멘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어닝 모멘텀일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건데 지금 당신이 보유한 주식이 둘 다 없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빨리 던지고 딴 걸로 교체하는 것이 맞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거를 못 해요. 왜냐면 이제 그 본인의 매몰 비용 뭐 이런 것 때문에. 네. 근데 냉정하게 봐가지고 지금 이놈이 가격도 지금 이런 상태인데 어닝도 딱히 늘어나지도 않아. 근데 그 펄을 보니까 17이야. 그럼 도대체 얘를 왜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그거보다는 딴 데로 갈아타는 게 훨씬 낫죠. 네. 그러니까 빠졌기 때문에 들고 있을 이유는 없다. 그렇죠. 이제 그게 유일한 이유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죠, 확실히.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최소한 뭐 메리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당장 이 주식이 어닝이 좋든지 가격이 올라가든지 아니면은 밸류에이션 좋든지. 네. 네. 그래서 그러면 뭘 갈아타야 됩니까? 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항상 주장하시듯이 그냥 네. 퀀트로 해가지고 그냥 이제 저평가된 그 주식들을 일괄적으로 그냥 뽑아내서 필터링 건 걸로 그냥 다 배분해서 산다. 그러니까 그게 저는 가장 심플한 방법이라고 보고요. 물론 정말 당신이 리서치를 아주 딥하게 하고 싶으시면은 가치 투자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보는데, 근데 그냥 소위 유튜브 2개 보고 제가 하이닉스 사라고 했어 하는 거는 그거는 가치 투자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그거는 그렇죠. 확실히 아니에요. 네, 네. 그거는 뭐 예. 사실 뭐 아무것도 아닌 투자인 거죠. 그렇죠. 네. 정말 내가 하이닉스 사고 싶으면은 산업 보고서 다 읽어보시고 이제 해외 사이트도 뒤져보시고 이제 한 1000페이지 읽으셨으면은 그러면은 그때 한번 결정해 보세요. 네. 그 그렇죠. 분야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전문 지식을 가지고 사도 쉽지 않은 거니까. 그렇죠. 근데 저도 사실 그거 하기 싫고 여러분도 하기 싫으실 거거든요. 그러면 콘트가 더 낫죠, 사실. 네, 그냥 저평가된 거 사면 50개 사면 그 중에 뭐 터지겠지 이런 그렇죠. 거잖아요. 저평가 플러스 어닝 모멘텀도 있는 네. 거. 그게 금상첨화죠, 사실은. 네. 그런 거 있어요. 예, 많이. 생각보다 예. 저도 그 이제 작가님 그 방식에 대해서 저도 좀 보면은 네. 그게 나름 근거가 있잖아요. 근거 실제로 있어요. 근거 실적은 있어요. 네. 좋아지고 저번 분기 대비 막 이렇게 급상승했는데 주가는 낮고 그냥 사실 논리적으로는 완벽한 그리고 주식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장기적 투자해서 돈도 많이 벌었어요, 사실. 그렇죠. 네, 실전에도 그게 나오고. 네, 네. 네, 예. 그러니까 참 그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도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이제 퀀트 투자 전문가이시죠. 이제 강한국 작가님 모시고 이제 뭐 코인부터 금, 주식, 채권까지 뭐 정말 다양한 얘기 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방향성에 대한 얘기는 많이 해주셔가지고 거기다 네. 또 자산 배분 비율도 얘기를 해주셨고 예. 그리고 뭘 하라고 또 말도 해주셨으니까 네. 또 이걸 좀 잘 따라 하셔가지고 여기에 동의되시면 또 11월, 4월에 또 잘 올라간다고 하니까 웬만한 거 다 올라가는 또 좋은 분위기라고도 하셨으니까 그렇죠. 딱히 뭐 네. 지금 나빠 보이는 자산이 별로 보이진 않아요. 현재 네. 버전에서 그렇죠. 지금 네. 10월 말 그렇습니다. 기준으로는 딱히 뭐가 악재가 터진 건 없으니까 기회 한번 잘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저도 작가님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